지난 20일 울산의 한 복지시설이 수상한 해외 우편물을 신고한 이후 어제까지 나흘간 전국에 접수된 신고가 2,000건이 넘었습니다. 경기도가 64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00여 건을 비롯해 강원부터 제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수상한 우편물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400여 건은 오인 신고로 받고 나머지 640여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우편물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작은 화장품 등 저렴한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1일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대피 소동이 있었고 그제 천안에서도 우편물에서 가스가 검출됐다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조사 결과 유해 물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만이 우편 발송지로 적혀 있지만 해당 우편물이 실제로는 중국 선전에서 발송됐다며 대만 당국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찰 당국은 쇼핑몰 실적을 올리려는 브러싱 스캠으로 보고 중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국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해자의 피해 원인 등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우편물 발신지에 대하여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외교부와 경찰청, 관세청, 우편사업본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앞으로 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방호복에 방독면까지 쓴 경찰관이 플라스틱 통에 보관된 흰색 봉투를 꺼냅니다. 해외에서 이상한 우편물이 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파란색 종이만 들어있습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독극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발견된 이후 경남을 비롯해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울산과 똑같은 형태의 소포를 받은 시민이 우편물을 들고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화상방 물질 같은 거는 발견은 안 됐지만 추가 정밀 분석을 지금 미래한 상태고. 현재까지 울산 외 다른 지역에선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행히 울산 지역 피해자 3명도 증세가 호전됐고 피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문제가 된 소포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려고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하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주문하지 않은 해외 우편물이 오면 열어보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울산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발송지가 대만이라고 표기된 소포가 왔고 이걸 뜯었던 3명이 호흡곤란과 마비 증상을 보였다는 뉴스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한 곳에만 배달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노란 소포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발견돼 1,700명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거든요. 독극물 의심 소포가 발견된 서울 명동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명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불과 30분 전까지 완전히 건물이 통제돼서 사람이 다 나와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40분쯤에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노란색 우편물이 발견되면서 이곳 4층에서 발견되면서 우체국 직원을 포함한 시민 1,700여 명이 긴급히 대피를 했습니다. 서울 도심인데다가 주말을 앞둔 시간이어서 오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지금은 우체국이 있는 4층만 통제된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금 못 들어가서 다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동뿐 아니라 송파, 서초 우체국에서도 잇따라 독극물 의심 소포가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오늘 오후 2시 반쯤에는 서울 송파 우체국하고 서울 서초 우체국에서도 비슷한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서 우편물은 모두 수거를 해갔고요. 앞서 명동 우체국에서 발견된 소포와 발송자나 내용물 등이 같은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은 대만에서 왔고 노란 이중 봉투에 쌓여 있습니다.
이 우편물은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 실적과 평점을 부풀리려고 빈 봉투를 아무에게나 발송하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날 울산에서 비슷한 소포를 뜯어본 사람들이 호흡곤란과 마비 증세를 보인 바 있어서 우편물을 발견하고 절대 뜯어서는 안 되고 112나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당분간 비슷한 형태의 우편물을 국내 반입을 막고 이미 들어온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우편물만 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방독면을 쓴 소방특수화 구조대가 쓰레기통에서 노란색 봉투를 꺼냅니다. 발신지가 대만으로 쓰여 있는 이 소포에는 별다른 물건이 들어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포를 열어본 직원 3명이 동시에 호흡곤란과 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뜯어보니까 비닐봉지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개봉하는 순간 이제 호흡 좀 곤란하고 머리가 띵하다. 112 신고를 하신 거예요. 이들은 대학병원 격리병동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포에는 색깔도 냄새도 없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방사능이나 생화학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가중 키트로 검사했을 때 흡균이나 패스트, 탄저 이런 키트로 나올 수 있는 균은 다 음성으로 나온 상태거든요. 문제가 된 소포는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정밀 검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독극물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 입소자 70여 명을 격리하고 우편물 배달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의 한 복지시설에 소포가 배달됐대요. 혹시 장유미 변호사님 어떤 도움의 손길 소포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괴소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허. 이게 어제 낮 12시 30분쯤에 울산시 동구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도착한 소포였습니다. 네. 근데 국제 우편물이었고요. 당연히 무언가 해서 직원분들이 뜯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허, 네. 직원 3명이 우편물을 개봉한 뒤에 어지럼증, 구토 증세,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다는 어머. 거예요. 실제로 그 소포를 직접 만진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잠시 손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건가 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119를 불렀고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인 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천만 다행인데요. 안진용 기자님 그 괴소포에 국제 우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괴소포에 안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일단 출동한 소방 특수화 구조대가 이 소포를 뜯어봤습니다. 그 관련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방호복과 방독면을 쓴 소방관이 쓰레기통에서 노란색 봉투를 집어듭니다. 이 봉투를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는 별다른 물건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소방관 연이어 또 다른 봉투를 뜯어보자 여기엔 마치 화장품처럼 보이는 용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허. 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죠. 네. 하지만 이 봉투를 열었던 직원들 어지럼증과 마비 증세를 호소했던 겁니다. 아, 글쎄요. 이제 외관상 육안으로는 별다른 특징 같은 건 안 보이는데 일단 저 소포를 열었을 때 어지럼증을 호소했다는 거 두통. 그러면 소포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들어있던 걸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거기 정밀 검사를 했을 때도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감염체인 경우에는 혹시나 뒤에 어떤 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큰 이상은 없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세 분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들 테러 의심을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수사를 좀 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진짜 가슴 철렁한 물론 피해 정도가 이 정도였기 천만다행이지 만약 저게 어떤 무슨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생화 그런 테러라면 진짜 끔찍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장미 변호사님이 짚어주셨듯이 어쨌든 일부 직원들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몸의 증상을 느꼈던 거잖아요. 경찰에서 더 정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 봉투를 보면 요즘 저런 봉투 많거든요. 봉투 2개 다 겉에는 이제 종이, 근데 안에는 비닐처럼 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하나는 화장품으로 추정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건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었다면
독극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일단 입소자들을 대피시킨 다음에 네. 봉쇄하고 조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소방당국이라던가 군에서는 네. 도대체 이게 뭐냐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허. 방사능 물질이라던가 생화학 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지만 이것을 좀 정밀 검사하기 위해서 우편물을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낸 상황입니다.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가 이게 지금 국제 우편으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제 우편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소포를 붙이려면 받는 사람 주소도 있어야지만 보내는 사람 주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주소가 다 있는데 이 우편물에도 보낸 사람 주소가 있습니다. 어허. 바로 중국어로 타이완의 어떤 주소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받는 사람도 일단 수신지 주소는 정확하게 그 장애인 복지시설 주소가 맞는데 네. 그 사람 있잖아요. 받는 사람, 네네. 수취인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 이름에 해당하는 직원이 없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모르는 번호 이렇게 온 외국에서 왔다는 그 소포에 대해서는 함부로 좀 열어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우체국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 경로를 아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중간중간에 있을 다 CCTV도 다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안이요.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이거 단순 해프닝으로 볼 게 아니잖아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이건 사실 굉장히 저희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다행히 이 봉투를 열어보니 울산에 있는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괜찮다고 하지만 아하. 성분을 저희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생화학도 아니고 생화학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막 탄저균이나 이런 건 아니고 네. 또 그렇다고 방사능 물질도 아니고 근데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격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 소포가 여기만 간 게 아닙니다. 어머. 일단 지금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이제 이 뉴스를 어떤 분이 보다가 나도 그런 비슷한 거 받았는데 그 노란색에 열었는데 나는 화장품 안 시켰는데 화장품 같은 용기가 있어서 그냥 버렸는데 하면서 그걸 찾아왔어요. 어허.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좀 소름 끼치게 발신지가 타이완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아마도 같은 쪽에서 거기에도 보낸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네. 문제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역시 군 헬기를 보내서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이 봉투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오늘 또 보니까 대전의 한 주택에서도 타이완에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아하. 여기도 역시 지금 테러 감식, 테러 의심 위해서 이 지금 현재 우편물 세계를 수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 감식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이걸 분명히 시킨 게 없는데 해외에서 이제 아마 또 지금 이 기사가 나가서 이 발신하는 쪽에서 타이완이라 다른 쪽으로 해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시킨 게 아닌 우편물이 오면 일단 이거는 의심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